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모자를 썼죠. 네, 그, 조금 이렇게, 어쨌든, 얼굴에 피부 토닝, 화이트 토닝? 지금 기미가 갑자기 여기 너무 생겨가지고, 조명 때문에 생겼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리려고 모자를 썼는데, 안 가려지네요. 일단 오늘 드릴 말씀. 침묵은 금이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중간이 아닐까? 우리는 그 금기되어 있는 글을 깨부시고 정말 침묵은 금인가? 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친구 자리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막 서로 말하려고 하는 자리 막 이런 데서는 또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있고, 과연 회사에서도 그럴까? 왜냐면 제가 약간 회사를 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엄청 답답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침묵은 금인 게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또 이런 회사생활 합쳐서 과연 침묵은 금인가에 대해서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비슷한 거를 한번 조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왜 말하지 마. 그럼 도대체 말은 누가 해? 이런 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얘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해서 많이 항해를 하면서 좋은 글귀들과 좋은 책에 대한 내용이나 좋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영향받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봤던 게 침묵의 서라는 책이 신간이 나왔다. 저는 그 책을 사볼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이 좀 저도 많은 편이고, 확실히 작가가 얘기하는, 그리고 좋은 책을 소개하는, 거기서 소개했던 그 침묵의 서라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책 내용을 도대체 나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또 궁금하고, 내가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 책을 사려고 생각은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혼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온 세상이 그만 말해라, 들어라,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야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되게 어필을 해야 되고, 무조건 침묵하기다 보다는 잘 말해야 된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잘 말해야 되고, 물론 투머치 토커가 돼가지고 말 실수를 하거나 그 말의 내용이 너무 조리가 안 맞고 좀 무분별한 말을 쏟다 보면은 듣는 사람으로서 되게 피곤함을 오게 하는 건 맞아요. 맞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그 유튜브 채널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침묵의 서라는 책은 제가 아직 사서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쓰여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던 계몽주의 사상이 막 피어오르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하는 사람도 많고 글 쓰는 사람도 많아서, 그 내용에는 글도 쓰지 마라, 책도 쓰지 마라, 말 좀 그만해라, 침묵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해요. 저는 말을 좀 재밌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잘하는 편이고, 어쩔 때는 내가 뭔가 들은 게 많아. 나는 이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듣고 TV 시청도 많이 해요. TV 시청도 재밌는 걸 많이 보기도 하지만 벌거벗은 세계사라든지 뭔가 지식에 관련된 그런 TV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져. 그럼 사람이 어떠냐? 아는 게 많아지면 그걸 막 얘기하고 싶어서 몸이 막 근질근질되고, 그게 계속 떠오르니까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직원들하고 있거나 막 아끼는 걸 싫어한다고 하죠.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렇게 귀신에 지나가는 듯한 그 막 아끼는 그 타이밍을 못 참고 내가 먼저 말해버리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서로 얘기를 막 나눌 때는 뒤지지 않고 막 그 틈새를 막 공략해서 말하는 스타일이고, 아무도 말을 안 해. 진짜 너무 조용한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은 그게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조용히 다 같이 있으면 오늘도 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가 얘기해야 되겠군. 그러면서 이제 유재석처럼, 사회자처럼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공감 갔던 부분이나 침묵이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침묵이 좋을 때가 간혹 있어. 이제 같이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내가 말을 안 했어. 내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고 말이 하다 보면 남의 말이 귀에 덜 들리고, 또 내가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생각나는 동안 또 남의 말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남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실패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느 정도 쉬엄쉬엄 어쨌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적재적소에 말하는 게 중요한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을 안 하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서로 대화하는 그 추임새들이나 그들의 내용을 쭉 앉아서 이렇게 좀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듣기 좋게 얘기를 하네? 이 사람은, 좀 불편하게 얘기하네. 사람이 좀 듣기에 너무 부정적이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너무 끝내. 근데 이 사람은 뭐 적절하게 다 들어줄 때 들어주고 얘기를 하네 하면서 그 대화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요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좋은 게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면서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한 7, 80% 이상을 차지하는 토커가 되면, 일단은 거의 이제 막 섞여버려가지고 그들이 얘기했던 부분의 일부분만 캐치가 되고, 너무 내가 얘기하려는데 집중이 되고 집에 와서 또 생각이 나. 그 얘기를 못했어 막 이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회사에서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거는, 이 친구가 절대 말이 그렇게 없는 친구라는 걸 알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말하지 마, 뭐 중간만가, 아니면은 좀 회사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돼. 그게 너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어. 라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듣고, 요즘에는 뭐 말하면 육각형인가 막 그러는데, 도대체 그거를 너무 이제 그 기준 틀을 삼아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말해야 되고 그 사람들 의견이 필요할 때 이게 그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시간이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려면 엄청 주변에서 진짜 기다려줘야 돼요. 간혹 음식점 점심에 메뉴를 고르러 갔을 때도 다 골랐는데 그 친구가 메뉴 보는 거를 옆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점심시간에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면 사장님도 기다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뭔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못 믿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자꾸 입을 닫고 조심해 버릇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습관을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회사라는 곳은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의견을 얘기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친구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정말 회사가 발전하려면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틀림의 지적을 받고 또 새로운 의견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조리 있게 얘기하는 방법도 말하면서 터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해보진 않고 터득할 수는 없는데, 요즘의 친구들은 원래 뭐 약간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해. 내가 일을 했고요, 저 일을 했고,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상사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진짜 묵묵히 하고 뭐 하는데, 뭐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려면 진짜 꽤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말도 없으면서 괜찮게 의견을 내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처럼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고 말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상식도 풍부하고, 잘하는 환경에서 경험도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너무 조심을 하는 거예요.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거에서도 조심을 하려고 그러고, 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많은 얘기를 막 꺼내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조심을 해.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식 자리에서나 뭐 그렇게 막 어쨌든 회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되게 조심하려는 그 자세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다.
그러면 약간 네, 이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회식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커피 마시지. 아, 물론 막 반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실수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나 뭐 지금도 뭐 이런 거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또 막 서로 실수하면서 친해지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좋죠. 힘들죠. 이제 술 싫어하는 분들은 더 싫고. 근데 어쨌든 어떤 게 좋은 이야기인지 어떤 게 좀 아닌지도 배울 수 있는데 너무 살인다. 너무 몸살인다. 그래서 발전이 더디고 소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괜찮네, 뭐 이 친구 속이 참 깊군, 아니면은 이 친구는 더 발전해갈 뭐가 있는데 하면서 끌어줄 수도 있는 건데, 약간 너무 말을 안 하고 그 또 상사 앞에서만 말을 안 하고 뒤에서 뭐 담배 필 때만 친구들하고 뭐 쑥덕쑥덕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분명히 상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상사의 입장 한번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사장님도 계시고 상사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친구 약간 음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보통 지적은 안 하고 굉장히 좋은 점만 얘기하거든요. 물론 동료나 다른 뭐 타 부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는데, 나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하거나 뭔가 얘기하면 뭐 단점도 얘기할 수 있고, 아 이거 좀 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점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친구들도 많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해. 너무 존경받고 리스펙하고 멘토고 롤모델이고 뭐 오늘도 배웁니다라든지, 정말 이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고서 이게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얘기들이 좀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난 이 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60% 이상 70% 정도 신뢰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이 친구가 그 직원들을 잘 이끌겠구나, 리더십이 있겠구나, 아니면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위아래에 그 다리 역할을 잘 하겠구나라는 판단력이 서서 뭔가 진급도 할 수 있고 뭔가 끌어줄 수도 있고 뭐 밀으면 위에서 밀으면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람의 신뢰라는 거는 많은 말로써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적절한 말과 자기의 좀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되게 입 밖으로 내는 이 속도를 좀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뜨면은 그 어디서도 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서 입 밖으로 내놓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남의 말을 경청하는 시간도 되게 짧아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얘기할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상담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1시간을 얘기했는데 계속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만 하고,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같은 얘기를 떠나면서 하고 가요. 그러면 뻥 치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너무 높죠. 근데 제가 많은 이제 상담을 진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어떠한 그 특히 말이 없었던 친구 중 그 약간 조금 그 말수가 적고 그 결정 장애가 좀 있었던 친구는 그랬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한 얘기를 나가면서 했어요. 중간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얘기들은 안 들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머릿속으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월급을 더 받고 싶다, 월급을 더 받고 싶다, 난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하다.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면서 어떻게 말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까라는, 왜냐면 상담을 하러 왔으면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연습의 부족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정장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아서 기다려주고 맞는 부서에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선가 책에선가 봤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병도 좀 더 지나치면은 되게 약간 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결정장애의 수준이 아주 짧은가 아니면 너무 좀 깊거나 긴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길지 않다고 해도 제가 항상 길으면은 한 30분 거의 가까이 하고, 오늘은 좀 짧게 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혼자서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놓고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자기가 조금 실수를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너무 겁내지 말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빠서 말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거나 왜 쟤 저렇게 말하지? 쟤 별론데? 다들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뭐 만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보고 1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장점만 보이다 중간에 단점도 보이다가 다시 장점만 보이다가 어느 날 또 단점도 보이다가, 그게 평균값이 쌓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라거나 어느 정도 평균값이 내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성격이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보이려고 처음에 서둘리지도 말고, 너무 안 보일까봐 너무 몸살이지도 말고, 네.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진정한 본인의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늘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좀 약간 여기서 자랑스럽고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게 있는 게, 저는 항상 막 1, 2년 때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3년 정도 됐을 때 3년 이상 사귄 사람들은 저의 진가를 항상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너무 나는 묵묵히 일만 해, 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연습하자. 투머치도 안 좋으니까 절대 침묵은 금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연습도 하시고 들어도 보시고 말도 많이 해보시고 적절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저 약간 머리에 막 바뀌었나 봐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